예술축제와 도시의 변화, 문화도시 추천의 발전에 대해서 사단법인 이니마코리아 이사장님이 최준호 이사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준호입니다. 많이 나가셨는데 자료집에 다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문화도시 또 예술축제를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가치 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개념들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동력을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집 안에 있는 거를 제가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할 테니까 얘기를 들으시다가 또 한번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줄여야 된다 하는 불안감이 참 많은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술축제라고 제가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너무 혼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로 왜 예술이냐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다른 글에서 예술은 밥이다 라는 문장을 썼었는데 그저 먹고 살기 좋아졌을 때 반찬처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단한 삶을 사는 개개인이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또 들이마시게 된 신선한 공기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추상적이죠. 다르게 풀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을 하단쯤에 있는데 예술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개개인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술가들이 그렇죠. 자기들의 지적인 또는 때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체험적 세계를 만들어내고 자, 근데 관객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저는 공연을 잘 몰라서요 라는 얘기로 벽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죠. 예술 감상에는 어떤 우월적 왕도도 없고 정답도 차별도 없습니다. 관람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이죠. 내가 작품을 보고 감동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한다고 따라서 감동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보고 참 기쁘게 생각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체적으로 느끼는 일인데 마치 지식과 혼동되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무엇도 누구도 지식도 재산도 관여할 일이 아니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즐거운 일, 기쁜 일 그래서 내가 이래서 감동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구나 라고 존중받게 되는 일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차별과 차이들과 구획들을 예술은 다 무시합니다.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내가 공연을 보고 감동받는데 내 학력과 재산과 등등 사회계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사회적 삶 속에서 주체가 되는 일은 참 일상에서 힘든데 예술과 만나는 일은 절대적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감동했어도 내가 감동 못할 수 있죠. 그런데 공연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호흡을 하고 있어서 내가 기쁠 때 더 기쁘고 내가 감동을 느낄 때 그 감동이 더 커지는 함께 나누는 기쁨이 또 하나 추가돼요. 근데 그 기쁨이 겉으로 표현되는 순간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것을 보고 공감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풍요로운 가치를 만들어줘요. 자주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면 그래 맞아
다작구덕이는 것이 좋은 예술인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일상과 구분이 되지 않죠.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해주지도 않고, 다만 좀 고단하고 좀 내가 사는 게 빤한 일상을 살다가도 꿈꿀 수 있고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예술이 나한테 주는 기쁨은 더 커지는 거죠. 자, 각각을 짧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많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예술이 우리가 사는 일상과 낯설수록, 거리가 있을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주게 하니까요. 비슷한 일, 다 좋아하는 일, 많은 군중들이 좋아하는 일, 이거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럼 공연예술축제는 어떠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겹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축제들은 보면 축제성과 예술성 얘기하면서 첫날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자꾸 섞다 보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섞다 보니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의식이 같다면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점점 깜빡해지고 점점 박탈감도 들고 낭패한 일들이 많은 삶에서 한번 이렇게 큰 숨을 한번 쉬어볼 수 있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예술을 감상하면서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또 내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일상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힘, 또는 세상을 똑같이 한 방향만 보니 못 본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이웃에게, 친구에게 이런 얘기,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구나. 나는 가치로 돈도 많이 못 벌고 무슨 권력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나는 그 사람들보다 가치로운 삶을 살았구나를 예술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예술축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이따 서로의 일을 또 종합토론에서 나누게 되고 또 객석하고 나누게 되잖아요. 이게 축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도시보다는 지역의 작은 도시들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고 훨씬 더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저 일상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서울로 향해 가고 서울과 닮아가고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는 모두 강남과 비슷해지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예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봐도 2차 대전 후에 지방화 정책을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문화를 지방에 장치를 두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예술 축제를 통해서 정말 신선한 시너지를 주면, 그래서 그게 내 밥벌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데 어떤 힘을 얻을까, 이런 얘기를 먼저 하니까요. 자, 마지막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축제를 통해서 더 쉽게 우리 시청업 광장에서도 그랬고 거리에서 퍼레이드 할 때도 그랬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면서 같이 웃고 손가락질도 같이 하고 우리 동네에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축제를 통해서 서로 아무 이해관계 없이 교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을 넓히고 하는 일들, 같이 나누는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 일상에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얻어진 가치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주게 합니다. 내가 춘천인형제를 하는 동안에 퍼레이드에 참가하면서 또 어떤 일에 참여하면서 나 여기서 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거는 웬만한 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존감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오래가고 더 깊은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 개개인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쁨과 성찬, 또 폭이 넓어지죠. 내가 존중해주게 되니까, 내가 존중받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고 존중하고 내가 넓은 품을 가지고 사는데 정말 가치로운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자, 축제는 사실 단기간에 말씀 앞에서 많이 하셨지만 새로운 공연을 향유하는 신명나는 잔치입니다. 이 두 가지에 전혀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죠. 즐거움이 서로 공유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 축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일상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상으로 어떻게 들어올까. 어떻겠어요? 우리 며칠 전에 지난 일요일날 시청업 광장에 처음 나와서 인형극 카니발을 보신 분들은 당장 비어있는 광장을 보면 어제의 그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다른 상상을 시작하겠죠. 그 말은 평소에 내가 늘 보던, 직장을 다녔을 때 내 집 앞이라 보던 그 광장이 예술로 인해서 달라진 거잖아요. 심심하지 않게 됐죠. 회색이 아니라 제니나 나 혼자 상상, 거기서 난 춤을 참 좋아하는데 춤을 밤새도록 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하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다가 같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뭐 같이 해볼 수 있을까 하면서 또 만들어지게 되죠. 자, 제가 올해 특히 감동을 받았던 거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 어린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이게 내 축제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즐기는 모습이 감동으로 왔어요. 올해도 해외 축제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아비정은 저는 25년을 갔습니다. 25번을 참가를 했는데, 매번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가면, 선후배들을 데리고 가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첫날부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는 감동입니다. 공연도 보기 전에 이미 첫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한 웃음으로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멀리서 여기까지 우리 도시로 이것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그냥 대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 사람이 주는 내가 느끼게 하는 감동은 정말 오래갑니다. 해외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제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자연히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도시의 문화예술이 편중되고 지방은 점점점 공동화돼 갔죠. 그랬을 때 이쪽의 문화민주주의 정책으로 어떤 지역의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근데 왜 하필 문화냐, 산업을 살려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정신적인 가치를 살려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야 된다가 문제였습니다. 유럽에서. 그 말은 그들이 거기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제일 먼저 하겠지만, 전기, 가스, 수도, 물 이런 것처럼 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당당하게 기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무너지면 인간이 사는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산업이 무너지는 거는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얘기 아까 하셨지만은 아미형 축제를 만들었던 연출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역에 조그만 데 살더라도 전기, 가스, 수도는 저렴한 가격에 다 공급되니까 이제 국가는 어디 살더라도 예술을 일상에서 그렇게 저렴한 값에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해줘야 되는 의무가 국가에 있고 지자체에 있고, 그것을 당연히 내놔라라고 하는 권리를 시민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1947년 얘기입니다.
자, 칸 영화제 들어보셨지만 마찬가지로 그때 생겼습니다. 전부 그때 생겨난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띄는 거는 11개월치의 시민들이 11개월치의 수익을 3주간 다 올립니다. 이게 제일 부럽게 눈에 띄겠지만 사실은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 정신적인 자존감, 공동체가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열악하죠. 삶 자체가 열악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 제가 사례를 여러 개 들고 있는데 조금 넘어가면요. 못 들어보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구 3,000명 사는 프랑스의 중서부 농촌마을 콩플랑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1958년부터 이번 여름까지 세계 민속예술축제 콩플랑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 3,000명이라고 했어요. 나흘간의 축제, 일주일간의 축제인가요? 30만 명이 모입니다. 6일간 하는데 이것만 얘기해도 굉장히 오래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근처에 있는 농촌 마을들 11개가 자연스럽게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의 문화를 연중 사람들과 공유하고 향유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지금도 농사 잘 짓고 있어요. 뭐 이런 도시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제일 많은 민속단체들이 1978년부터 지금까지 이 축제에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축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인구 6,000명 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비뇽은 성벽 안에 2만 명도 안 삽니다. 넓게 광역을 다 잡아야 10만 명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춘천보다 훨씬 조그만 도시만 얘기하겠습니다.